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이제 3월 13일인데 어마어마한 폭락을 기록을 했어요. 오늘 전에도 계속 일주일 내내 하락하기는 했지만 오늘의 하락, 오늘의 폭락이 약간 역사적인 코스피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큼 엄청난 하락이었고, 제가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거의 이제 그 정도 급의 공포가 시장을 좀 지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포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잘한 점,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잘못한 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지수를 봐서는 뭐 1770이니까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장 중에는 이게 엄청났죠. 1700을 깨고 1680까지 떨어졌으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훨씬 더 심했죠. 공포감이 무려 장중에는 하락률이 13%. 그러니까 이제 지수 기준으로 13%나 떨어졌으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당연히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많았고, 그리고 뭐 20%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이제 대다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공포스러운 장이었고, 이게 5분봉 차트인데 이제 장 시작하고 당연히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다음에 약간의 이제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살짝 하는가 싶더니 이제 장중 계속 하락했죠. 엄청난 속도로 하락을 했는데 이제 연기금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쭉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이제 보니까 어제도 개인의 신용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반대 매매가 장 초반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개인의 이제 매도세가 계속 되는 걸 보면은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나 아니면은 이제 개인의 손절 물량이 계속 나온 것으로 좀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2019년 일본의 그 하락, 일본 규제가 있을 때의 하락도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이번 하락은 왜 유난히 더 그 공포감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어떤 글로벌적인 문제 때문에 하락을 한 측면도 어느 정도는 좀 있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훨씬 더 컸던 것 같고, 장중에는 그 공포감이 정말 극대화됐었죠. 그래서 이런 하락을 굉장히 잘 기록을 해두고 싶어가지고 잘한 점, 잘못한 점,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좀 기록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잘못한 것은 이게 그 아직 조정의 끝이 아닌데 아직 섣부르게 좀 매수를,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좀 서두르게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사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바닥이 아니고 굉장히 매도세가 강하게 그 유지가 될 때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근데 바닥이 지금처럼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중간중간에 계속 분할 매수를 저는 진행을 했었고, 사실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서 손실폭이 좀 커진 그런 측면도 있죠. 예전에 그 하락을 했을 때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오늘같이 대폭락을 했을 때 만약에 분할 매수를 했더라면은 훨씬 더 좀 좋은 그런 수익률이 나왔을 텐데, 손실금도 좀 적고 좀 아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닥이 나오지 않았는데 분할 매수를 한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사실 저도 약간 15% 20%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좀 너무 공포심 때문에 약간 몇 개 종목을 조금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되돌아서 보니까 지금 그 가격대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온 가격이었고, 상당히 좀 반등의 폭이 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포심을 느낄 때는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하지 말고 그 데드캣 바운스나 아니면은 그 반등,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때 매도를 해야지, 이렇게 그 급락을 하고 공포심에 젖어가지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손실폭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상승을 했을 때는 왠지 더 오를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몇 개 종목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지수가 다시 반락을 하면서 다시 하락을 하면서 그 상승폭을 다 이제 반납하는 그런 안 좋은 점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참 무서운데, 공포심에서는 이제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에 손이 가고 막 상승했을 때는 탐욕 때문에 매수 버튼에 손이 가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은 좀 참고 모니터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나마 조금 잘한 것은,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무서워서 완전히 다 팔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좀 메인 종목들은
종목들은 팔지 않고 홀딩을 해서 다행히 이제 뭐 큰 하락, 어떤 그 손실을 확정 짓지 않고 어느 정도의 반등은 좀 먹은 그런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잘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종목은 이제 RF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2월 달부터 이제 좀 분할 매수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그 5G 안테나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을 기대를 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하락을 했어요. 다른 5G 종목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좀 생각을 지금 이제 되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종목이 신용 비율도 상당히 좀 높고 거의 이제 10%에 넘는 그런 신용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 물량도 좀 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다른 종목보다 왜 이렇게 약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전환사채라든가 아니면은 신용 비율이 좀 높은 종목들은 좀 함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좀 확신이 있더라도, 실적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도 아무튼 주가가 이제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힘은 매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점들이 있게 되면 신용이라든가 전환사채 같은 주가가 이제 그 지지하는 그런 힘이 좀 약하다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이제 그와 대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뭐 이노 아이리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RFHR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번 하락장에서도 엄청나게 그 강한 그런 지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근데 또 개인적으로 좀 잘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RF텍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좀 반등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약간 그 어제 같은 경우는 물량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것은 약간은 좀 피했죠. 그리고 그동안에 RFHIC를 조금 분할 매수를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포트에 가장 비중이 많은 종목이 RFHIC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이제 가장 강하게 반등할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비중을 좀 늘렸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많이 늘면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은 이게 지수가 상승을 할 때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MW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지지를 꽤 견고하게 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수 대비해서도 좀 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포트를 조금 조정을 하고 좀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좀 집중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제가 이제 잘못하고 반성할 점들을 조금 교정을 해서 이렇게 상승할 때는 절대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반드시 기다리는 하락은 찾아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음봉에서 매수를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다짐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미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튼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5G 투자는 지연이 될 가능성은 저는 계속 적다라고 보고 있고, 5G 투자가 계속 늦춰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랬기 때문에 미국도 반드시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좀 반등이 조금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생기게 된다면은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좀 그것도 고민을 해봤어요. 바닥이 도대체 언제 생기느냐, 바닥의 조건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예전 8월 달에 하락한 것도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용 잔고가 바닥일 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때가 이제 바닥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조건은 오늘 좀 만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효과 때 하한가 종목들이 수두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조건은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더 이상 그 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없어야 이제 그 저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막 증가를 하면서 음봉이 크게 만들어진 경우는 이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매도세가 거의 정점에 다 달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오르거나 아니면 코스피 같이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봉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팔 사람들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어느 정도 좀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그 주식이라는 것을 팔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떤 그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악재 모멘텀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확산 속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시점이 오면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엄청난 그 공포의 절정 미국 기준으로 말이죠. 미국 기준으로 그 절정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100% 바닥이라고는 확신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결국 살 사람, 매수하는 세력이 확 들어와줘야 바닥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연기금의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왔고 이제 이 연기금의 그 물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 자본이라든가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와야 정말 진 바닥이 형성이 되는데 예전에도 그 일본 규제 때 8월 달에도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저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하락을 크게 하고 그 다음날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양봉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매도세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매수세가 한번 좀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세는 거의 끝났고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한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호재가 있어야 되고 악재가 소멸이 돼야 되는데 그 지금 최정점을 지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완전히 지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어떤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다고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살 사람이 아직 확실히 누군가 딱 나타난 그런 상태는 아니어서 아직은 풀매수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오늘 그 아래 꼬리를 단 양봉이 코스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사실 지금 그 공매도 금지가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큰데 상승을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V자 반등이 바로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제 반등을 했다가 바닥을 한번 다지는데 이 저점 그러니까 1700을 깨지 않는 저점이 만들어지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이제 진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는 정말 풀매수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의 조건은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졌지만 아직 100% 바닥은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힘들고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폭락장을 처음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저도 이렇게 큰 공포심을 가지고 폭락장을 겪은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주식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그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나름의 그 어떤 멘탈이라든가 마인드를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